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좋지 않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사례입니다.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것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왜 좋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두 가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청중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은 시청중이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위 목적 달성은 시청중의 뇌가 프레젠테이션에 주의 집중하여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청중의 뇌가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고 좋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필수인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일까요? 좋지 않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사례에서 배우는 것은 나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슬라이드를 실패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 또 좋은 슬라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례를 관찰하는 것은 좋은 모험 사례를 보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남의 잘못된 일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작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나쁜 슬라이드가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동안 흔히 발생되는 실수와 나쁜 슬라이드의 예방 및 피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남이 작성한 나쁜 슬라이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슬라이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슬라이드는 시청 중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시각적으로 시청 중의 주의 집중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메시지의 명확성이 표현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스토리텔링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청중은 메시지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쁜 슬라이드와 좋은 슬라이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슬라이드란 첫째, 체계적이지 않고 구조가 엉성하며 관련 없는 정보가 많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또 혼란스럽고 횡설수설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텍스트가 넘쳐나고 어수선하며 디자인이 불량한 경우이죠. 또한 시청 중의 요구사항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좋은 슬라이드는 첫째, 체계적이며 짜임새 있는 구조에 관련 있는 정보만 포함된 경우이죠. 또한 아이디어의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하고 간결한 경우입니다. 셋째, 텍스트가 적고 이해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비주얼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청 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어서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쉽게 식별되지 않는 숫자로 가득 찬 표, 즉 테이블만 제공된 경우이죠. 발표자는 표의 중요성에 매몰되어 시청 중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시청 중의 반응은 외면하고 시선을 다른 것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흔히 목격되는 케이스지요. 그래서 개선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필수적이라면 이 중에서 꼭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다른 컬러로 바꾸어 확대한 후에 이 표 위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멋있게 작성하려는 생각에 매몰된 경우입니다. 너무 작은 텍스트에 현란한 컬러까지 시각적인 거부감이 너무 큰 케이스이죠. 시청 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외면 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간혹 목격되고 있습니다. 개선 팁입니다. 먼저 수직 방향으로 3등분하여 3개의 각각 독립적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짙은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에리얼 18 크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이니까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잘하려는 의욕이 화를 자초한 케이스입니다. 컬러의 분별 없는 사용이 시각적인 혼란을 초래한 것이죠. 그리고 보기 좋게만 꾸미려는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텍스트의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메시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중의 반응은 외면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케이스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개선 팁입니다. 기여를 부리지 말고 컬러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한글이므로 HY 경고딕 18 크기로 설정을 해서 짙은 색 바탕에 흰색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다한 정보로 꽉 채워진 케이스입니다. 너무 많은 콘텐츠의 사용으로 가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폰트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져 메시지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청 중의 반응은 외면 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아주 자주 목격되는 케이스죠. 개선 팁입니다. 먼저 수평 방향으로 3등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텍스트는 한글이므로 HY 경고딕 18로 설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 하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내용이 한 슬라이드에 채워진 케이스입니다. 그림과 다이어그램이 너무 작아서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텍스트의 폰트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져 메시지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 중의 반응은 외면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역시 자주 목격되는 케이스입니다. 개선 팁은 먼저 수평 방향으로 2등분한 후에 각각을 다시 수직 방향으로 2등분 후 4장의 독립적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는 한글인 경우니까 HY 경고딕 18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6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배치된 케이스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지에 텍스트를 겹치는 것은 최악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텍스트가 완전한 문장이어서 시청 중은 무조건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청 중의 반응은 외면이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역시 간혹 목격되는 케이스입니다. 개선 팁입니다. 바탕 이미지를 축소하여 별도의 장소에 텍스트의 설명 보조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텍스트는 영문이므로 에리얼 18로 설정하되 키워드 나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7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흐름도의 나쁜 케이스입니다. 너무 많은 노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청 중은 순간 혼동에 휩싸일 것입니다. 또 폰트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시청 중의 반응은 역시 외면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간혹 목격되는 케이스지요. 개선 팁입니다. 흐름도 즉 플로우 차트를 분석해서 노드들을 크게 두 단락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슬라이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문은 HY 경고딕 18을, 영문은 에리얼 18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8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리프 폰트의 나쁜 케이스입니다. 세리프 폰트는 가독성 자체가 떨어져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금기시된 것이죠. 그러면 세리프 폰트란 글자의 획 끝에 낚시 바늘처럼 날카롭게 생긴 부분이 있는 폰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청 중의 반응은 텍스트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 목격되는 케이스죠. 개선 팁입니다. 세리프 폰트를 산세리프 폰트인 산세리프 폰트인 고딕체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문은 HY 경고딕 18을, 영문은 에리얼 18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머리표를 이와 같은 네모와 세모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슬라이드 사례 9번째 케이스입니다. 빨강 바탕에 보색인 초록 텍스트입니다. 바탕색이 너무 강렬한 빨강에 보색인 초록의 텍스트는 시각적인 거부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 중의 반응은 역시 외면 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입니다.
이 역시 간혹 목격되는 케이스이죠. 개선 팁은 먼저 바탕색을 짙은 단색의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는 영문이므로 에리얼 18 크기로 설정해서 내용에 따라서 두 종류의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설명을 실시하면 좋습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27번째 강의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법과 위치 선정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